네, 안녕하십니까. 예비탐정 여러분, 이번에 그 탐정법의 2강 되겠네요. 두 번째 시간인데, 그 탐정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그 법률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따르는데 무슨 취득 과정을 알아야 되냐 하지만, 변호사법이나 뭐 법무사법이나 관세사법이나 심지어 변리사법을 보시더라도 그 법률 내용에 취득 과정이 나와 있고 시험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그 페이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설명할 내용들이 좀 다방면으로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그 형사처벌 및 징계와 관련한 결격사유. 결격사유라면 도저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런 개념을 결격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보시면 형사적 문제로 인한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형이죠. 사형, 무기징역. 아주 큰 죄죠.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지금 형을 받고 있거나 이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탐정 자격을 못하게 돼 있죠. 특히 이제 상식선으로 말씀드리면 사형 같은 경우는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미결수예요. 그래서 사형을 대기하는 거죠. 사형 같은 경우 형 집행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뭐라 그러죠? 목숨을 빼는 생명형이기 때문에 그 사형 같은 경우 사형 대기자들을 이제 사형수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도 아예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징역형도 교도소에 가 있는데 뭐 어떻게 따겠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금고형 같은 경우나 징역형은 아시죠? 금고징역형은 법학개론에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형량을 사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금고형하고 징역형 집행중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 집행중인자들은 딸 수가 없어요. 물론 학위 같은 건 딸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한국방송대학교 같은 경우나 일부 온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재소자 신분으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시험 받고 취득할 수 있지만 자격증 중에 우리 탐정 자격 같은 경우는 범죄와 관련되거나 범죄로 인해 처벌받고 있는 사람이 따기에는 좀 불가능한 자격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는 또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징역 2년을 살았잖아요. 만약에 일이 잘못 저질러 갖고 2년을 살면 징역 2년 딱 살고 나서 만료돼 갖고 만기 출소가 됐다 치죠. 그럼 그때부터 만 5년 동안 있잖아요. 출소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내에 시험은 아예 응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빠르시죠? 가석방 기간 아니에요.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징역 2년을 실제 살고요. 1년 동안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형기로 생각을 해요. 형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3년 선고받은 시점 3년째 끝난 날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좀 틀리죠.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실수나 과실을 저지른 경우나 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결연한 의사를 형사법원의 판사님들한테 표현한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딱 끝났어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이 3년 동안 유예가 된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3년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2년 동안을 이 탐정 시험을 못 보도록 자격 제한 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전문 자격 같은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형 같은 경우는 만기 출소한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형 집행이 딱 종료된 기준으로 5년 이후에 딸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딱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2년 이후에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법률 용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5년, 2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 상실형을 선고받고 자격 상실 중인자. 자격 상실형은 뭔지 아시죠? 보통 선거법에 그 자격 상실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출마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거에 나온 사람을 찍을 수 있는 투표하는 투표권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거 다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또는 기업조차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박탈하는 것을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격상실 정도면 정말 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한국에서
그 인간 국민으로서 뭐라 그러죠? 그 권리를 다 상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 성실 중인 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못 하겠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형, 그거보다 좀 약한 건데요. 기간을 정해갖고 자격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출마할 자격, 투표할 자격, 법인의 대표이사, 뭐 이사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공무원도 안 되게 돼 있죠. 공무원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못하는 이런 자격의 그 정지 기간이 선고된 내에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시험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시험을 혹시 응시했다 하더라도 그 합격이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탐정은 선거 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 지지라는 것까지는 제가 그 양심의 자유고 뭐 생각의 자유라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선거 관련해서 불법 선거 운동이나 또는 선거 운동원으로서 권한이 넘어서는 어떤 선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거나 또는 선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 유세나 이런 데 동원됐다가 선관위에 적발이 돼 갖고 조사를 받는 경우에 자칫 잘못해 가지고 그 자격정지 막 5년 이렇게 병과돼 있는 게 그 선거법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거사법부로 해서 처벌받는 경우에 자격정지 뭐 5년 이렇게 맞는 경우가 법원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5년 동안 탐정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면 탐정 자격이 날아가 버리고요. 그냥 탐정을 따려고 해도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 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격정지형은 탐정한테는 그 사자용어로 사적 표현의 지약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관련돼서 혹시라도 탐정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절대 위반되지 않도록 잘못하면 자격정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공인탐정 자격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즉 3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3년 동안 재취득 불가 기간은 사고 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면허가 날아갔어요. 경찰청장에 의해서 넌 면허 박탈한다 그래갖고 면허가 자격 면허 자체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시험에 바로 응모하고 따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자격 기준으로 다른 이제 전문 자격도 거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자격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탐정 자격증을 업을 한 거, 뭐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격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러고 나서 날아간 날로부터 3년이 딱 지난 다음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부여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특히 탐정업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다가 사고가 터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3년의 어떤 징계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3년 후에 다시 땄다 하더라도 탐정협회에서 자격증 부여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변호사 등록할 때 그 지방 변호사에서 등록 거부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래가지고 처벌이 끝난 이후에 그 처벌을 받은 변호사님들이 그 지역 변호사협회에 가서 나 변호사 등록하랍니다 하면 등록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좀 더 쉬었다 와야지. 계속 변호사하면 어떡하냐. 변호사 망신 아니냐. 그래서 등록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장담하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공인탐정협회에서 등록 거부, 즉 자격증을 3년 이후에 다시 땄다 하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는 처벌은 다 끝났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탐정에 대해서는 탐정업계로 다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좀 추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의 불법적 대여 또는 자격증의 판매 등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뒤에 다른 챕터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자격증 대여 있잖아요. 제가 탐정분들한테 부탁드리지만 지금 현재 따시는 게 그 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 자격증이라 하시더라도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자격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탐정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들 명의를 대여해 준다던가 뭐 판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역시 민간 자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탈되시거나 취소가 되실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 자격 대여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좀 올립니다. 특히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그 전과가 막 10몇 범인 조직범죄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그 옛날에 깡패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건달이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식 용어로 이제 조직폭력단 또는 조직범죄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조직범죄자들이 그 탐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일본에도 이 야쿠자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직범죄 단원들이 합법적인 법인으로 이게 세탁을 하는 거죠. 자기 조직을. 이게 미국이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부작용이었습니다. 이게 탐정이 시행이 되니까 자기들을 합법적으로 멋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 법인을 만든다던가 탐정사무소로 이렇게 위장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범죄자니 강력범죄자,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탐정 자격을 일정 기간 못 따도록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좀 심각한 범죄 집단이나 범죄자들이 탐정으로 자기 신분, 공인 탐정으로 자기 신분을 사택을 하게 되면 더 큰 범죄로 연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만약에 탐정 자격을 빌려주거나 양도함으로 해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에 그 탐정도 연대 책임으로 법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삼전이라는 거 또는 그 재취득에 대해서 강력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이게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불법적인 업무로 연계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 로펌이라고 제가 분명히 단설도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 한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일부 사무장 그 로펌이나 사무장 변호사 사무소가 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일부라고 말씀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일부지만 경륜이 있는 이제 법무사님이나 일부 사무장들이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거죠. 원래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법무법인에 주는 변호사기 때문에 구성원이 변호사로 돼 있잖아요. 이사진으로.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는데 일부지만 변칙적으로 사무장 그 로펌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큰 화재가 났던 병원, 많은 분이 돌아가셨던 병원들도 대부분 어떻게 돼요? 사무장 병원이잖아요. 실제 원장은 저희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바지 원장님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목상만 있는 대표로 돼 있는 원장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실제로 원무과장이 주인인 병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이 법의 취지, 그 업태에 관련된 법의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영리도 영리 목적이지만 의사로서의 윤리도 어느 정도 지키잖아요. 근데 그 영리 목적만을 하는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법인을 만든다던가 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 딸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무장 변호사의 일부 폐단과 마찬가지로 또는 사무장 병원의 어떤 폐단과 마찬가지로 사무장 탐정법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격증 대여나 불법 대여나 또는 자격증을 돈을 받고 판다든가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확언하는데 법 내용 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비원 아실 거예요. 저기 특수경비원이나 그 용역경비원, 일반경비원 있잖아요. 경비원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보안이나 범죄 관련된 영역에서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10년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이후로 10년 동안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 준용을 한다 치면 탐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간이나 칼 든 거 말고 특수강간 이런 거 말고요. 중간간이나 뭐 추행이나 이런 걸 저질렀다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끝난 이후로 10년 동안 면허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재취득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90% 이상이라고 봐져요. 따라서 우리 탐정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탐정 윤리도 있습니다. 윤리도 있지만 그 밖에서 탐정 업무 이외에 저질러서 뭐 단순 폭행이나 상해나 뭐 교통사고로 사람 다치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경미함으로 인해서 탐정 면허 자체 라이센스에 대해서 큰 무리나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법조인들과의 연결 통해서 법적인 어떤 집행을 들어가거나 소송을 들어가는 내용의 어떤 중심축으로 신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관념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이 되게 강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하기에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 안 넣어놨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끝난 이후로 10년 동안 재취득 금지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선생님들은 그러신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옛날에 어릴 적에 실수로 내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제 간혹 계셔요. 40대 후반쯤 되는 어떤 선생님하고 제가 대화를 강의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거의 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국가공인화가 됐을 때 내가 옛날에 강간미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8세 이제 그 청소년 때 자기가 실수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술 먹고 실수를 했는데 강간까지는 아니고 강간미수를 해갖고 보호 처분을 받으신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어차피 지금 20년, 30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신 사실이 있냐고 그래서 전혀 없으시대요. 정말 깨끗하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반성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취득하는데 별 문제 없으실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10년을 소급한다 하더라도 이미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30년 이상 지날 수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제가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강의 들으신 이후로 뭐 성매매와 같은 경미하진 않죠. 사실 성범죄인데 뭐 추행, 뭐 미성년자하고 뭐 채팅으로 만나서 한다든가 이런 성적인 범죄와 관련돼서 연루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탐정분들 스스로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하셔갖고 면허가 진짜 날아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정 자격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강생 우리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는 과목이 거의 그 과목으로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목에서 변경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시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비지도사도 왜 법학개론에서 거의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광범위한 학습 영역이 있는 법학개론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제 구석에서 나오는 문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 잘 보셨고 잘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탐정법은 나올 게 뻔하지만 이것도 차수가 만약에 여러 번 가게 되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디서 나올까 좀 예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보시면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법에는요. 예, 경찰청장이 실시하고 현재 그 구조상으로는 공인탐정협회 있잖아요. 한국공인탐정협회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시행하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민간 자격으로 면허를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우리 동업자 내지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이 논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찰청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현재 존재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 법무부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법무부 측에서 주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게 경찰청에서 경비지도사도 하고 있고 경비원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경찰청 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 탐정법을 만들거나 구성하거나 계속적으로 입법 과정을 종사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제 뭐 제한 경우회뿐만 아니라 뭐 경찰 공제회, 그다음에 전의경 동호회부터 해서 그러니까 경찰 관련된 업대에 계셨던 분들 또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아시죠? 뭐 검찰 수사관 빼고요. 그다음에 헌병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경찰 사법경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 쪽 뺀 나머지 사법경찰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 자격을 요구한 부분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업무를 주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계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관 중에 경찰 수사관이 가장 많잖아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12만 대조직인데 거기에 수사경과 30%만 해도 숫자가 뭐 20%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주관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법안은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을 주무관청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자동취득 전문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호사나 변리사, 기술사 뭐 이런 자격 전문 자격 보면 변호사는 예외죠. 변호사는 로스쿨 나오거나 사법고시를 붙어야지 자격증이 나오고 자격증이 나온 상태에서 검판사로 임용되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변리사법에 보시면 특허청 직원 중에 장기간 특허 심사란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리사 시험을 일부 과목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법원 검찰청에서 그 검찰 사무직이나 또는 법원 행정직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시고 아무 사고가 없으시면 그 법무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 면제해 준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 쉽게 얘기하면 경찰 경력 중에 뭐 10년이나 뭐 이런 식의 장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들 대상으로 면제를 시켜주면 일반인들이 들어오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수회나 협회회의 차원에서도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이 뭐냐면 탐정을 자격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선별할 때 아마 정원제로 하겠죠. 거의 확정적입니다. 경비지도사와 같이 1년에 1000명, 그럼 1000명만 뽑거나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민간을 50%, 그 다음에 전직을 50% 하는 식으로 할당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저도 이걸 왜 찬성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관 탐정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전직 수사관 출신 탐정들을 왕창 배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탐정 시장에 노후화가 발생합니다. 인력에. 대부분이 뭐 60세 정년퇴직 하시거나 그 전후로 되신 분이 따갖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에서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즉 미행 추적이나 감시 또 이런 탐문조사 할 때 60이 넘어가서 뭐 제가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리기 전혀 아니에요. 중년은 맞지만 20, 30대 탐정보다는 그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그 수사나 어떤 조사에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연령대가 많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시험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젊은 탐정들을 많이 양성하면 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수사나 조사 관련된 재능이 전혀 없거든요. 경력도 없고 재능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탐정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을 쓰거나 또는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서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동 취득과 관련된 그 자동 취득이나 시험 과목 면제에 관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전직 베테랑 조사관이나 수사관들과 그다음에 젊은 새로운 뉴페이스 탐정들이 비율이 맞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패턴이나 덕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청이나 협회 차원에서도 개수 조정 차원에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관련 주무부처의 태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경찰청에서는 탐정을 그 법제화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 지금 이 자격, 민간 자격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탐정법이 통과돼야 되는 이유는 자격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탐정이 아까 1교시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아 가출인 찾으러 갔을 때도 내가 도급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세무세 세금 다 내고요. 그다음에 그 공제 사업 아시잖아요. 손해배상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 같은 거 탐정협회에서 운영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거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막 푸시해갖고 꼭 해야 된다는 태도는 전 좀 솔직히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업계에서 실제 야전에서 일하는 우리 민간 자격 탐정들이 4,5천 명은 되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도 주무부처의 태도에 대한 부분 또는 입법 과정에서 탐정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제한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건데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제주 2018년 기준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는데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자치경찰이 만약에 탐정을 관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도지사 밑에 있는 경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밑에 있는 광역단체 밑에 있는 그 지방경찰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탐정을 관할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경찰 있죠. 국가경찰청에서 이 탐정 자격을 관할할 것이냐. 물론 국가경찰에도 관할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지역 정세에 맞는 탐정 활동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일부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적인 어떤 조정이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길었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인탐정 자격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번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년에 1회로 제한하게 되면 이런 거 있죠. 일부 시험은 합격했고 일부 시험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과목 합격자가 다른 과목을 시험 볼 수 있는 만약에 이 면제가 된다면 나머지 시험을 상반기에 일제 시험 봤으면 하반기에 일부 과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자격증을 좀 기간을 단축해서 딸 수 있도록 하는 편의에 대해서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선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봐버리죠. 예. 이게 이제 장점이냐 단점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을 먼저 보고 2차 시험을 또 따로 집중해서 또 보게 되면 양쪽 다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1, 2차 시험을 하루에 봐버리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과목을 싹 다 5과목 이상을 집중적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고령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고령자 머리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업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령대별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 제한 제도는 뭐 지금 현재는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커트라인만 통과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향후 이제 국가에서 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탐정에 대해서는 커트라인 제도 내지는 또는 인원 제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응시자의 정과조회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법무사 같은 법조계 전문 자격보다 우리 그 탐정에 대한 신원조회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조사를 하는 것과 법정에서 판사를 대상으로 변론 요지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하고는 제가 볼 때 전 생정보라고 표현하거든요. 생정보 취득 능력은 탐정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뭐 사기 전과가 상습적으로 있다던가 또는 뭐 정말로 강간이나 뭐 이런 뭐 살인미수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따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저도 철칙은 가지고 있지만 이 전문 자격 중에 특히 사실조사 관련된 자격은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동안 1,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안고 포용을 해야 되지만 근간 내에 범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전과 경력이 나온다고 하면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사실조사 업무 자체가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최근에 하는 그 시험 아시죠? 인성 적성 검사합니다. 이거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탐정 같은 경우도 이게 공인화돼서 공인된 이후에 시험이 진행이 되면 인적성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아예 무효예요. 무효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인으로 신분증을 속여서 응시한 경우 이건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취득 금지 기간 보통 통상 3년이라고 그랬죠. 그 기간 중에 응시해갖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경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지나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경우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랑 똑같이 생긴 뭐 사람을 갖다 시험 대리 응시 시킨다던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시험지 답안지를 뭐 베낀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컨닝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효 조치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다른 응시자의 시험 답안을 본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여 답을 먼저 시험 본 사람한테 얻은 경우. 그 다음에 대리 시험자를 투입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러니까 시험 고사장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얘기를 해요. 화장실 등에서 수험서를 본 경우. 화장실 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법이 바뀌어갖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화장실 가게 해줘요. 근데 가서 거기서 뭐 문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그 시험장, 고사장에서의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직과 신용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기본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 공인 탐정 입장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서 탐정을 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땄다고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불법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방식으로 법의 취득 과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부정응시의 제한인 이게 또 뭐 있냐면 그 다른 응시자의 시험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문제 다 풀었어요. 내가 빨리 풀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콧노래를 부른다던가 옆에 있는 사람 툭툭 친다던가 자꾸 시험을 못 보게 방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다른 응시자의 시험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무효 처리하도록 법에 아예 명기가 돼 있고요. 시험 문제를 적어 유출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탐정 자격의 그 재취득 기간 3년하고 마찬가지여서요. 시험 고사장 또는 시험 과정에서 응시서를 뭐 위조한다든가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경우에는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 자격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명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 조치는 역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정응시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시험 과목, 다시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시험 과목은 지금 현재 수업 들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 과목이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 영역과 범죄학 영역, 그 다음에 탐정조사 실무 세 가지 영역으로 과목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탐정과 관련된 거는 뭐 탐정학 개론이나 비교 탐정 제도론, 비교 탐정 제도론은 외국의 탐정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탐정사, 탐정의 역사 있죠. 역사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정 실무 관련해서 과학조사, 교통사고조사, 사이버범죄조사, 자산조사, 그 다음에 보험범죄, 그 다음에 화재 감시, 그 다음에 지문인식 뭐 이런 것도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요 세부적인 거는 실무 과목 1,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키포인트만 또 이렇게 체득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조사 실무 관련해서 미행추적기법이나 운전기법, 탐문기법, 구두조사기법,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범죄심리나 조사심리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과 관련돼서 다 뒷부분에 강의를 하겠지만 그 경찰청에서 비치하고자 하는 탐정 관련된 기본 비치 서류가 있어요.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허위 서류 작성하면 처벌받도록 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당연히 조사 서류나 행정서류 작성법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특히 공인탐정법인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담당 경찰관서에 있는 탐정 담당, 관리 담당, 그 경찰관이나 또는 경찰행정 공무원이 직접 와갖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감사를 받는 기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과목 내나 또는 교과 과정 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영역으로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문 자격으로 인정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1인 자영업자라고 남기지 않고요. 법상에 보면 3인 이상 탐정이 자본금을 내가지고 법인을 성립하는 경우에는 로펌, 즉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이 전문 자격 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즉 공인 탐정 법인 있잖아요. 탐정 회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일 아니에요. 다만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자 뭐 홀몸으로 홀홀단신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니고 여러 탐정이 협업을 해갖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 운영 직원도 뽑을 거고요. 법인 운영에 대한 뭐 세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인사 관리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도 역시 과목의 내용의 일부 살짝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학 같은 경우 이거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조사 할 때는 구두조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다음에 짧고 명확한 질문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범죄심리, 조사심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건 보수교육 과목으로 분명히 들어갈 건데 탐정윤리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탐정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탐정윤리학이나 탐정사회학 이런 거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정제도에 관한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 등에 대해서도 역시 과목 내용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문 자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격법에 의거해서 1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0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기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법에 의거해서 120시간을 진행하는 거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탐정 자격 취득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요. 금고형이 집행 중인 자는 취득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예,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맞는 것 같아요. 자격 상실인 자는 취득 불가능하다. 자격 정지 취득 가능하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죠. 예. 자격 정지 중인 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인 경우에도 역시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탐정시험 응시에 대한 무효 처분 이후 몇 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 취득도 3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시험도 만약에 시험에 응시한 게 무효가 돼도 3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효 처분 일수는 3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수감을 출소한 자는 형집행 종료 이후로 얼마의 기간이 경과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네,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형사처벌 및 징계 관련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격을 상실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역시 딸 수 없기 때문에 3년이 경과돼야 된다. 반드시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 매년 1회 정도 시행하는 걸로 지금 거의 예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경비지도사에 준해서 과목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응시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의 내용에 있어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과목 유형으로 앞으로 이제 그 시험이 바뀌겠구나 또는 이런 식으로 공인화되면 공인화 시험이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